안녕하세요. 기특한 과학의 정영일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랜만에 뵀는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교재 1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 강 제목은 화석입니다. 자, 화석과 관련해서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 칠판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어떤 내용을 구성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에 적힌 내용 볼게요. 자, 우리 먼저 봤을 때 맨 처음에 54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화석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해보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화석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생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석의 종류에 표준화석, 시상화석이 있다. 얘네 두 개의 차이점 뭐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이런 내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화석은 어디에다 이용하고 있느냐. 자, 그런 의미. 마지막에 화석과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자, 지층 안에 있는 퇴적 구조에 관한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요. 자, 단원으로 보면 3단원입니다. 3단원에서 우리 3단원 타이틀이 뭐냐면요. 생명의 진화예요. 그 중간 지금 화석이 들어가 있죠. 자, 화학, 생물 쭉 하다가 갑자기 지구과학이 2시간이 딱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화석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진화라고 하는 거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그죠? 그 진화의 과정에, 자, 그러면 니네가 진화를 주장하는데 진화가 있어도 니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되는 게 화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단어는 생명의 진화에서 자, 진화의 증거로서의 의미. 자, 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먼저, 그러면 진화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우리 텍스트 읽어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몸의 형태가 좀 달라진다든가 기능이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자, 이렇게 변해가는 걸 우리가 진화라 그래요. 자, 그럼 요 진화. 니네가 이렇게 진화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증명할 거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화석을 둘 수 있습니다. 자, 화석상의 증거를 배웠는데 그걸 여기서 할 거고요. 또 참고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발생학상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와 관련했던 거, 뭐 상동기관, 상사기관, 흥적기관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 내용도 했었고 뭐 지리적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 가지고 그것까지도 했었는데 우리는 뭘 배운다? 화석상의 증거를 언급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우리 말 화석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의 화석을 가지고 예전에 살았던 말의 모양과 지금의 말의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말이 이 정도 크기인데 자, 맨 처음 말이 나왔을 때 크기가요. 요 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나눴다? 그때 당시 말의 화석을 가지고 지금 봤을 때 걔는 이 정도 사이즈였겠네 라고 유추하는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들을 봤더니 자, 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자, 요게 바로 진화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화석을 가지고 아, 말은 이렇게 변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도 변했지만 여기 보면은 자, 말에 발이 있습니다. 자, 요 발을 가지고도 우리가 진화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맨 처음에는요,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네 개였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발가락이 세 개였다가 이제 하나로 줄죠. 이렇게 변해왔다. 발굽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요? 자, 말 같은 경우에는 초원을 뛰어다니죠. 초원을 뛰어다니는 과정에는 이렇게 발가락 수가 적어지면서 발굽이 굵어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적응이 왔다. 그래서 진화해 왔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알 수 있는 걸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인데 어금니예요. 어금니가 점점점 커져 옵니다. 자, 그리고 어금니의 주름도 점점점 복잡해져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 적응해 오면서 지난 건데 자, 말은 뭘 먹고 살냐면 풀을 씹어 먹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풀을 씹기에 적당한 형태로 어금니도 변하고 그 다음에 턱 자체도 변해갑니다. 자, 이렇게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말이 이렇게 모양이 변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 단원에서 화석에 들어가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생물 중에서 시조새라고 하는 생물이 예전에 살았습니다. 자, 그 시조새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시조새를 봤더니, 화석을 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이쪽에 머리가 있고,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죠. 양쪽에 날개가 있다. 이쪽에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꼬리뼈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얘는 어디에 속하는지 과학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날개가 있고, 날개가 깃털로 덮여 있고,
부리가 있으니까 아, 얘는 조류에 해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면 꼬리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끝에, 날개 끝에 발톱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빨, 부리죠. 부리에 이빨이 나 있더라. 이거는 조류의 특징은 아니고 파충류의 특징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화석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화석을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지층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층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 아래 이렇게 땅이 있었고, 자, 이 땅 아래 어떤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이런 층을 하나 만들어요. 또 시간이 나서 어떤 퇴적물이 쌓이면서 또 층을 하나 만들어요. 또 이렇게 층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층, 요게 뭐다? 지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퇴적물이 쌓이면서 층을 만든다. 이게 지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화석은 그럼 뭐냐? 이런 지층 안에 어떤 예전에 살았던 생물의 뭐 유해라든가 뼈 같은 거요. 요거라든가 또는 얘네가 살았던 흔적들. 요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 화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석의 개념도 잠깐만 읽어보면 자, 지질시대를 살았던, 왜 지질시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지질시대를 살았던 고생물, 옛날 생물의 유해, 뼈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흔적, 얘네가 뭐 발자국을 남겼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화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석에는 아까 말한 공룡의 뼈도 있습니다. 그죠? 공룡의 뼈도 있고, 공룡의 발자국도 있어요. 발자국을 보면 그 공룡의 대략적인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공룡의 배설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화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룡이 어떤 걸 먹고 살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화석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 조개가 파놓았던 구멍들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화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화석이요. 쉽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그 생물체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런 조건을 많이 만족하면 할수록 화석으로 남기가 쉬운데요. 자, 그 조건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도 있고 선생님 자료시트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먼저 화석의 생성 조건입니다. 일단 어떤 생물체가 화석으로 나오려면 첫 번째, 일단 그 생물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걸 개체 수가 많다고 표현합니다. 자, 지구상에 10마리가 살았다. 이런 생물하고 지구상에 10,000마리가 살았다. 어떤 게 화석으로 남기가 쉽죠? 10,000마리겠죠. 그죠? 그래서 개체 수가 많을수록 화석으로 남기가 쉽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얘네가 나중에 죽어서 지표면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묻혀야 됩니다. 땅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묻혀야 된다. 왜냐하면 자, 지표면에 어떤 애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공룡이 보고 이거 먹을 수도 있죠. 그럼 화석으로 못 남는다는 거. 또는 지표면에서는요, 분해가 빨리 되고 부피가 빨리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빨리 묻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빨리 매몰돼야 한다. 이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매몰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건조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땅에 묻힐 필요 없이, 그래서 빙하 속에 그대로 꽁꽁 얹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석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메머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경우는 냉동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빨리 매몰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매몰됐어도 자, 얘네가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연한 부분과 단단한 부분의 차이점. 연한 부분은요, 안에서 빨리 부패가 되고 파괴도 빨리 돼요. 하지만 단단한 부분, 예를 들어서 뼈라든가 껍질이 있으면 그게 그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야 화석으로 남기가 쉽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화석화 작용입니다.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작용을 받아야 돼요. 자, 그 화석화 작용도 받아야 하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화석들 어디에서 발견된다?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화성암 안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왜냐하면 화성암은 마그마가 올라와서 식어서 만들어진 거죠. 자, 마그마 안에 생물체 유가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다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화성암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변성암도 마찬가지 그 안에는 화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성암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화석이 있었어도 변성 과정 중에서 다 파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성암, 변성암에서는 발견이 어렵고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화석화 작용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요. 우리 거기 보면 이제 화석의 생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선생님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화석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는 생물의 유해가 땅 속에 지층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리는데요. 이게 생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생명체가 만약에 죽었다. 그리고 땅 속에 이렇게 묻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남아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과정은 생물체의 유해가 지층성에 묻혔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 이렇게 되면, 자, 만약 이렇게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지하수는 여기에 있는 애들 일정 부분을 녹이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구멍이 뻥 뚫리게 돼요. 빈 공간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하수는 사실 안쪽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나중에 여기를 가득 다시 채웁니다. 그러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화석화 작용입니다. 그것 중에서도 어떤 작용이냐? 화석화 중에서도 지나가면서 여기를 뻥 뚫리게 만든 다음 다시 메꾸는 거니까 치환하는 작용이다. 치환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석화 작용에서 치환작용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지표로 노출이 되면 자, 이렇게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순서가 이런 과정입니다. 자, 화석화 과정에는요, 치환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치환은 다른 게 다른 걸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고요.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탄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주로 탄소 화물이죠.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열과 압력을 지하에서 받게 되면요, 탄소만 남고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근데 탄소의 특징이 뭐냐면, 물에 잘 안 녹아요. 그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의 성분이 남은 그 상태로 있다가 지표로 드러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화석으로 발견된다. 그래서 화석 과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 화석은 지각 변동에서 파괴되기가 쉽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변성하면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 중에 이런 과정 말고도 아까 말했던 매머드라는 경우는 빙하 속에서 발견이 되어 왔습니다. 그죠?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고, 우리가 교재들마다 나와 있던 그림 중에 호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호박 안에 곤충이 들어있는 거. 요거는 나무의 진액 안에 곤충이 갇힌 상태로 화석이 된 이런 예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내용 가는데요.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오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 할 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다음 시간에 편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안 외우고 넘어갔다가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화석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표준 화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상 화석이 있습니다.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건데, 자, 먼저 표준 화석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화석 볼게요. 자,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는 자,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지층들이 있고, 자, 이 지층 안에서 삼엽충이 하나 있었다. 삼엽충 화석이 있다. 자, 이럴 경우 삼엽충 화석을 보고, 아, 얘가 들어있는 이 지층은 고생다라고 하는 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유추해 가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알려주는 게 삼엽충 같은 표준 화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각각의 예들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좀 이따 모양도 보겠지만 모양과 함께 외워야 됩니다. 자, 먼저 고생대부터 보면, 자, 고생대 대표적인 게 삼엽충, 그 다음에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요거 네 개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앞글 따서 삼필갑푸라고 외우죠. 그래서 삼필갑푸 순서대로 일단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가 되면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 시조새, 아까 봤던 시조새까지 해서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다. 자, 신생대에 오면은 화폐석, 그 다음에 매머드가 있다. 이런 걸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거 외울 때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자,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삼필갑풀 꼭 외워야 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공부할 때는 암기할 건 암기는 해줘야 돼.
그래야 시험을 잘 보겠지. 그래야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코끼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매머드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3필갑부 외워야 되나요? 공부, 암기, 시험, 화폐, 돈이죠. 그죠? 화폐, 매머드 이렇게 외웠다는 거, 자,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외우는 게 가장 좋고요. 선생님 아무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특징 하나 더 뭘 알면 좋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생물 중에서, 고생물 중에서 육지에 살던 애들 있습니다. 육지에 살던 애들 여기 찾아보면 먼저 공룡 육지에 살았다. 그 다음에 시조새, 새입니다. 육지에 산 거예요. 하늘에 살았다 그러면 안 돼요. 육지에 살았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매머드 육지에 살았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바다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표준 화석 얘를 먼저 외우시고 나서, 자, 표준 화석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관해서 아래 설명 나와 있죠. 먼저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산출돼야 되는 것, 넓은 지역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요런 내용. 그리고 이걸 다시 요약하면 특정한 시기에 번성, 널리 퍼져서 살았어야 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삼엽충이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다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지층 아래서 삼엽충을 발견했어요. 그럼 얘가 어느 시대 거지? 고생대인가 중생대인가 신생대인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짧게 사는 애들이 표준 화석이 될 수가 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자, 두 번째, 넓은 지역에 살 수 있는 데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미국을 비교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층과 미국의 지층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는 고생대 지층이 있다? 이 부분이야. 그러면 미국 우리도 있다? 고생대 이 부분이야. 아, 그럼 얘네는 둘이 동시에 생성된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연관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우리가 시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 화석은 가급적 널리 분포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복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와 관련된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림 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만 편집을 했는데요. 자, 먼저 맨 처음에 있는 게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필석입니다. 얘가 물에 떠서 살던 동물이에요. 자, 필석입니다. 자, 풀잎처럼 생긴 얘. 요것도 마찬가지 고생대 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게 갑주호입니다. 갑주호, 고생대 바다. 여기 있는 게요, 좁쌀만한 사실 크기인데요. 자, 요게 푸줄리나입니다. 우리가 방추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마치 이렇게 실타래처럼 생겨서 이렇게 실 묶는데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방추충 푸줄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고생대 바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암모나이트입니다. 암모나이트 중생대 바다. 여기 시조새입니다. 중생대 육지에 살던 애들. 여기 있는 게 마찬가지로 화폐석이라고 하네.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겉모양을 보니까 아주 예전에 돌 화폐 모양에서 화폐석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신생대 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룡이라든가 매머드는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공룡 모양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매머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코끼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모양이다. 자, 일단 표준 화석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니다. 시상 화석이에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이걸 알려준다. 보여준다는 의미로 시상 화석입니다. 그래서 시상 화석 같은 경우에는 자, 지층이 어느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후라든가 그때 당시 얘는 육지였다 바다였다 알려주는 게 시상 화석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느 지층에서 고사리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고사리는 지금 온난하고 수변한 육지에 사는데, 아, 그럼 그때 당시에 고사리가 있던 그 지층은 온난 수변한 육지에서 만들어졌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따지는 게 시상화석이다. 산호. 요즘 우리가 발견되는 게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지층에 산호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지층이 만들어진 것은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해준다는 거. 마찬가지 조개도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시상화석입니다. 자, 시상화석도 마찬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조건이 좀 대비가 되죠. 생존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특정 환경 그리고 좁은 범위에서 산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산출 환경, 여기 산출돼야 되고요. 여기 컴마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가급적이 민감한 생물이 우리가 시상화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존 기간, 그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민감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생물이 옛날에 살았는데 이 생물이 적도지방 같은 뜨거운 지방에서 살 수가 있고 극지방 같은 추운 지방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지층 속에 그 A라는 화석을 발견했을 때 그 지역이 적도인지 극지방인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환경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그 범위는 좁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민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 생존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글로 표현도 하지만 그래프로도 표현이 돼요. 자, 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놔서 자, 이쪽에다가 분포 면적이라고 적습니다. 분포 면적. 이렇게 올수록 분포 면적이 넓었다는 얘기죠. 점점점 넓어졌다 이 얘기고요. 자, 위쪽 우리가 생존, 얼마나 생존했는지 그 생존 기간을 적어 볼게요. 자, 생존 기간이 위로 올라서 점점 길어졌다는 얘기죠. 이때 표준 화석은 어디다 점을 찍으면 되느냐?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되니까 여기에다 표현하면 아, 얘는 우리가 표준 화석의 조건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상 화석은 어디다 그린다? 면적은 좁고 길게 살아야 되니까 자, 이쪽에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쪽에 표현한 게 시상 화석을 표현하는 위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까지 정리가 됐죠? 자, 이제 우리 화석, 이제 화석의 이용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화석을 어디에다 이용할까요? 요건데요. 자, 화석은 많이 이용이 돼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생물의 진화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물이 진화에 대한 증거를 알려주는 건데, 자, 여기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려준다. 이게 우리가 화석을 이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메모를 하나 할 텐데요. 자, 생물의 진화 과정. 아까 말의 화석이라든가 시조새를 봐서 알겠지만 그 방향이 대략 이런 방향입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물체가 진화해 갔느냐 알아봤더니 일단 간단하고 작은 이런 모양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방향,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크기가 점점 커지는 방향, 이렇게 생명체가 진화해 가더라 왔더라 이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도 나옵니다. 자, 뭐냐면요. 자, 맨 처음에 어류로 출현했다가, 자, 척추동물 경우에요. 어류로 출현했다가 얘네가 진화하면서, 자, 양서류의 단계. 그 다음에 또 진화해서 파충류.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조류, 그리고 포유류. 이런 형태로 진화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식물 같은 경우에도, 자, 먼저 해조류의 형태에서 자, 이런 애들이 나중에 양치식물 됩니다. 양치식물로 진화해 가고, 자, 그 다음이 거시식물,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는 속시식물,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걸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고 공부하는데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화석을 이용하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자, 생물이 살았던 시대나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표준 화석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상 화석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때 당시 지층에서 만약 고사리가 났다. 그러면 아, 그때 시대는 온난했고 수분했고 육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삼엽충이 나왔다. 아, 고생대 바다였구나 할 수가 있고요. 삼엽충과 함께 그 지층에서 푸줄리가 나왔다. 푸줄리나 그럼 얘는 삼엽충과 같이 살았네? 아, 고생대 때 살았구나. 바다에 살았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은 좀 이따 보고요. 4번 볼게요. 자, 지층에 대비해도 이용이 됩니다. 이쪽 지층과 다른 쪽 지역의 지층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자, A 지역 맨 아래 봤더니 삼엽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가 나오고 여기 화폐석이 나왔어요. 자, 멀리 떨어진 B 지층을 봤더니 여기에 봤더니 뭐 푸줄리나가 나오고 공룡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화폐석이 나왔다 이러면 아,
A하고 B 지역은 요거랑 요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겠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고생되니까. 마찬가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지층의 대비다. 이렇게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과거의 수륙 분포, 대륙 이동까지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요. 자, 과거에 여기는 육지였고 여기는 바다였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과거에 대륙이 여기 있었는데 지구상에서 이동해 와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선생님 항상 이 수업을 할 때는 항상 강조하지만 베게너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많아야 됩니다. 자, 베게너라고 한 사람,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베게너가 했던 얘기는요, 우리가 고생대 말이 되면 대륙들이 하나로 뭉치더라. 그 대륙 우리가 판계하라고 하자. 그리고 그건 하나의 큰 초대륙이다 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대 초가 되면서 얘가 서로 흩어지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모양이 변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베게너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사실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철학적인 의미, 그냥 단순한 의미로서 대륙은 이동했어라고 얘기했지만 베게너는 그게 아니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았고 제시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고요. 결국에는 그 증거를 찾으러 그린란드 가서 조난당해서 거기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런 베게너, 하나의 자기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주장했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과학을 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직접 열심히 노력해가면서 그렇게 과학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베게너가 생각했던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베게너가 얘기했던 건데요. 자, 일단 지도를 봤더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는 안 주죠. 우리나라를, 아시아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태평양을 두고 이쪽에다가 북미 남미를 두는데, 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양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서양이 중앙에 있고 우리나라가 약간 변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베게너가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봤더니 이쪽의 해안선, 아프리카 서쪽의 해안선하고 남아메리카 동쪽의 해안선을 봤더니 모양이 비슷하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도 비슷하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얘를 만약에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겹쳐지겠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반대로 옛날에 붙어 있었는데 얘네가 떨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륙 이동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증거를 이런 걸로 들어요. 해안선이 1차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우연히 그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또 찾아요. 다른 증거가 뭐냐? 자, 이쪽에 보면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칼레도니아 산맥이 있어요. 얘네가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까지 갖게 된다든가. 그 얘기도 마찬가지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베게너가 또 주장했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학자들이 그거 우연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알려졌던 화석의 분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남미 쪽 이쪽 부분에 살던 예전에 고생대 말에 살았던 그런 생물들의 화석하고 이쪽 부분에 살았던 고생대 말에 이쪽 부분에 살았던 생물이요,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넘어가긴 너무 멀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베게너라고 한다면 얘네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살았고 얘네가 이제 대륙 이동 때문에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서 화석이 발견돼서 설명하면 돼요. 그때 당시 사람들 요거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베게너는 대륙 이동 설명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사실 육교가 있고 이 육교 위를 생물체들이 걸어갔다고 주장했었죠. 이게 육교설이에요. 육교설. 근데 여러분 생각도 안 맞죠? 만약에 육교가 발견됐다 그러면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육교가 없습니다. 그죠? 가라앉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엔 없었어요. 요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요것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베게너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이제 조금씩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요
인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원래 그렇지만 정확하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그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베게너가 또 다른 증거도 제시합니다. 어떤 증거냐면 고생대 말 빙하들이 있었던 그 위치의 흔적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빙하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빙하가 있었네? 이렇게 빙하가 있었네? 여기도 이렇게 빙하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쪽 적도죠. 적도에 빙하가 옛날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빙하는 추운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빙하 이런 흔적이라든가 빙하가 이동해 갔던 방향, 이런 방향이 얘네를 하나로 뭉쳤을 때는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의 흔적을 가지고 빙하가 있었던 지역들을 극적으로 모아서 한번 붙여봤어요. 자, 얘네를 극으로, 얘네도 남극으로, 남북적으로 몰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아까 빙하가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남극적으로 모아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큰 하나의 대륙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조각 맞춘 것처럼. 여기에다가 또 지금 우리가 석탄이 발견되는 지역, 그 다음에 사막이었던 지역, 그 지역들도 마찬가지 신경 써서 배치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 이렇게 적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 주변에다가 되게끔 배치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하나의 큰 대륙이 되더라. 이게 베게너가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베게너가 객관적인 증거 제시했던 거 다 아시겠죠? 자, 대륙 이동을 이렇게 알아내는데도 마찬가지 화석이 이용됐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베게너 같은 경우는 그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륙이 움직여? 도대체 뭐가 이렇게 대륙을 움직여? 그때 당시에 요 힘을 설명을 못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알죠. 뭐다? 멘틀의 대류다 알죠. 이게 그때 당시에 베게너가 그걸 제시를 못 해줍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홈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일단 제시는 해요. 자, 그리고 나서도 이제 묻혀 가다가 나중에 우리 저번에 배웠죠. 우리 이단에서 배운 고지자기 연구에서 이동해 간다는 게 밝혀진다. 그래서 우리가 판구조론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우리 탐구 파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요. 137쪽에 나왔습니다. 자, 탐구 파일 주제는 화석과 수륙분포입니다. 화석 가지고 수륙분포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첫 번째 보니까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 발톱에 검은 부분이 있는, 자, 검은 발톱이 있는 발톱 개구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얘네가 왜 이 지역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사실 단단합니다. 얘네가 왜 여기 살고 여기 살까요? 얘네가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거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을 보면, 자, 고생물 화석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고생물 화석 중에서, 자, 메조사우루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네 화석을 봤더니 이쪽 지역이 분포하더라라고 주고 나서, 자, 거기에 보다시피, 자, 메조사우루스는 물갈퀴는 있어요. 헤엄을 칠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헤엄칠 수 없다라고 조건 줬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갑니다. 자, 고생물인 메조사우루스의 서식 환경을 생각해 보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되죠? 아, 얘는 민물에서 살았구나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런 그림을 왜 주느냐? 이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면, 자,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물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관측이 됩니다. 관찰되고 산출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거 문제예요. 자,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육교로 설명하면 안 돼요. 뭐 얘 헤엄쳐서 갖다 설명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설명한다? 얘네 두 대륙이 원래는 붙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얘네가 살아왔는데 나중에 고생대 말, 그 다음에 중생대 초가 되면서 중생대 초부터 이게 조금씩 갈라져 갔더라.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과거에 서로 붙어있던 대륙이 갈라졌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만 생활하던 그 생물들이 오늘날에는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증거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우리 교재에 나온 그림 134쪽에 나온 그림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살았던 고생물들의 화석이 분포하는 걸 가지고 대륙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짜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키노그나우드루트, 아유 어려워요.
키노그 나투스, 얘네가 살았던 위치,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어느 지에서 발견된다, 그걸 가지고 조합해봤더니 이렇게 붙이면 설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글로소프테리스, 얘는 식물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봤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화석을 이용해서 대륙 이동, 그 다음에 예전의 수륙 부분까지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 선생님이 우리가 퇴적 구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층 안에 보면은 참 신기한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조 중에서 첫 번째 점이층리라는 게 있고요. 점이층리.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사층리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열, 그리고 마지막에 연흔, 이렇게 세 가지 특정적인 구조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점이층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실험했던 것 중에 페트병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거기에다가 자갈, 모래, 진흙을 넣고 물을 채워요. 그래서 막 흔들어요. 흔들고 나서 가만히 딱 두면 어떤 게 맨 아래 깔리죠? 자갈부터 깔리죠. 그 다음에 모래 깔리고 진흙이 깔려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는 점이층리입니다. 자, 퇴적물에 따라서 퇴적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입자가 큰 게 먼저 이렇게 깔리고 그 위에는 입자가 작은 게 이렇게 깔린, 그리고 가는 게 이렇게 점점점 입자 크기가 달라지는 모양을 보이는 게 점이층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굵은 게 아래쪽이다. 이렇게 얇은 거는 위쪽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얘네는 아주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퇴적구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요 모양 가지고 위아래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이런 모양의 퇴적 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모양의 퇴적 구조가 나오는 거. 자, 이게 사층리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도 아래쪽, 위쪽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물이나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걸 따질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고 어떤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 자,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퇴적물들이 이쪽에 쌓일 거예요. 자, 쌓이는데 어떻게 쌓이겠느냐? 퇴적물 설마 이렇게 쌓이는 건 아니겠죠, 그죠? 퇴적물 쌓일 때 이렇게 가다가 이런 모양으로 쌓입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쌓이고, 또 이렇게 쌓이고. 자, 이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 그림을 주면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따져봐야 하고, 그 다음에 물이나 바람이 흘러갔다는 방향도 따져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가 흘러간 강물 생각하셔도 되고요. 사막의 바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열입니다. 자, 건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논밭에 가보면 알겠지만 사실 논은요, 이렇게 벼가 자라는데 물이 이렇게 요만큼씩 채우고 있어요. 논밭에 갔을 때 맨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땅 바로 위에 물이 차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가뭄이 들어다 그러면 물의 양이 점점 줍니다. 줄고, 그래서 결국에 요 표면이 겉으로 드러나요. 건조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게 쩍쩍이 갈라져요. 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자, 이런 모양이 건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이거는 건조한 환경이다. 마찬가지 이쪽이 아래, 이쪽이 위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다음 연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가를 가보든가 또는 이렇게 물결이 있는 지역 가면은 이런 모양의 퇴적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결 모양 이렇게 퇴적 구조가 나타나는 거, 이게 연운이다. 마찬가지에 얕은 환경에서 물결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생성이 됐고, 이쪽이 아래고 이쪽이 위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들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9쪽에 나온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라고 그랬는데요. 넓은 범위에 걸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생존했던 생물의 화석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질시대 구분에 이용되고 삼엽총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속한다. 그러면 표준 화석 적으면 되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봅니다. 자, 표는 몇 종류의 화석,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고 나서, 자, 이 중에서 표준 화석으로 또는 시상 화석으로 적합한 게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자, 일단 화석이 되려면요, 개체수가 많아야 되죠. 그럼 얘는 일단 지우면 돼요. 그죠? 일단 많아야 된다는 건. 두 번째, 표준 화석은 넓게, 그 다음에 짧게, 그게 넓고 짧게, 그래서 표준 화석 C 찾아주면 됩니다. 자, 시상 화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좁은 범위, 그 다음에 길게, 그래서 시상화석은 D를 찾아오면 된다는, 그래서 C, D 이렇게 쫙 지어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43쪽 갑니다. 자, 143쪽에는 자, 몇 종류의 화석을 주고 나서 자, 옳은 것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림으로 와서 얘는 삼엽충이다 라는 걸 먼저 알아야죠. 자, 삼엽충이고 고생대 바닥 생각하셔야 되고요. 공룡입니다. 그러면 공룡은 중생대 육지 이렇게 찾아줘야 되고요. 자, 이게 고사리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고사리 화석이 되는데, 자,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따뜻하고 습한 환경, 육지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 기억. 가하고 나는 특정 시기에만 생존하였다. 둘은 표준 화석이죠. 그래서 특정 시기에 생성한 거 맞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 니은 볼까요? 다는 지층의 생성 당시의 환경을 추정할 수가 있다. 환경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시상화석이죠.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고요. 디귿 갑니다. 가와 나는 같은 시대에 번성했다 그랬는데, 요거는 얘는 고생대, 얘는 중생대.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디귿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몇 문제를 더 가져왔는데요. 4문제 있습니다. 자, 자료실에 올라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자, 2006학년도 6월 달에 봤던 문제. 자, 여기 어떤 학생이 탐구 보수것을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주고 나서 옳은 것 찾아보세요 이랬는데, 자, 먼저 지점 1 봤더니요. 석회암 지층의 방추충 푸줄리나. 자, 요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다? 고생되고 요거는 바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산호화석, 따뜻하고 그 다음에 얕은 바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지점 갑니다. 셰일층에서 삼엽충 필석, 요걸 가지고 고생대 바다였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고사리 화석, 얘 육지는 육지인데 온난하고 습유난 환경이었다 알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럼 기억부터 봅니다. 지점 1의 석회암 지층은 따뜻한 바다에 쌓였다. 따뜻한 바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다음 니은 1과 2 지층은 고생대에 생성되었다. 고생대,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지점 3의 셰일층이 쌓일 때 기후는 한랭했다. 한랭한 게 아니라 온난, 수변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12학년도입니다. 작년에 선배들이 봤던 거. 자, 수능 문제입니다. 자, 여기 봤던 이렇게 2개의 그림을 주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옳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기억 갑니다. 가와 나는 바다에서 형성이 되었다. 공룡이 바다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 기억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정리하면 요는 중생대 육지라고 적어야 되죠. 요거 삼엽충입니다. 그러면 고생대 바다라고 적고요. 얘 화폐석이에요. 신생대 요거는 바다라고 적고 암모나이트입니다. 중생대 이렇게 바다라고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나 바다 틀렸죠. 가는 육지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가와 라는 중생대에 형성되었다. 여기 가하고 라는 중생대 맞는 설명입니다. 암모나이트죠. 그래서 맞는 설명.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 디귿 갑니다. 가에서 라 중에 가장 최근에 형성된 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요.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가 가장 최근이죠. 그래서 신생대 다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이것도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여기 자료를 줬습니다. 자, A 대륙, B 대륙을 주고 나서 빙하가 있었던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자, 빙하가 있었던 지역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빗금으로는 메조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이 출토되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자, 이것 가지고 일단 베게너가 주장했던 자,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먼저 기억 봅니다. A 대륙의 동부 해안선과 B 대륙의 서부 해안선 형태가 유사하다. 이게 얘기가 될까요? 자, 여기 해안선과 여기 해안선의 형태가 유사하다. 그럼 요거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니은 볼게요. A와 B 대륙에서 메조사우루스 화석이 산출된다. 요것도 마찬가지 2개가 예전에 붙어 있었고 떨어졌다. 이동했다는 거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도 맞았다. 그리고 보고요. 자, 디귿입니다. 자, 여러 대륙에 존재하는 고생대 말 빙하 태조층의 분포가 연속성이 있더라. 요것도 마찬가지 증거가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나온 거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퇴적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쩍쩍쩍 갈라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모양의 구조물이 있더라. 요게 건열이다. 건조한 환경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얘 퇴적 구조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걸 표현해준 모양을 보니까 자, 위쪽에 굵은 게 많고 점점 알아서 점점 입자가 작아집니다. 자, 이 얘기는 점이층리가 뒤집혔다고 보면 돼요. 점이층리가 뒤집혔다. 아, 지층이 뒤집혔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가는 결 같은 거 보이죠? 자, 요걸 단면으로 표시한 게 이런 모양의 사층리입니다. 자, 사층리는 물이라든가 바람이 흘렀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제 A, B 중에서 A, B, C, A, B, C를 줬네요. 아니죠. 가나다 줬죠. 자, 먼저 퇴적 구조의 생성 당시에 물이 흘렀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보면 다를 써주면 되고요. 자, 퇴적 후에 지층이 역전된 것, 뒤집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나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 나, 짝져준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이요. 55강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자, 그 내용 가지고 또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했던 것 중에서 표준 화석은 꼭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모양까지. 자, 그 내용 가지고 다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